투자사라고 해서 어떤 시기에든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장은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경제 기사를 봅니다. 많이 나오는 기사 중 하나가 대출 금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즘에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는 했지만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내년에도 금리는 계속 상승한다고 보는 입장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금리가 정말 낮았기 때문에 그 정도 금리를 감안하고 대출을 다 받았을 텐데 지금 갑작스럽게 금리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이 됨에 따라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존 대출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할지 아니면 기존 대출을 갚고 다른 것으로 갈아타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제 생각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코픽스 금리 4%대 진입했는데 대출 금리 덜 올라 금리 전망 안개 소비자 주담대 딜레마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가 4.34%로 오르자 변동형 주담대 대출도 일제히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고정형으로 받는 게 유리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금리를 좀 인하하라라는 엄포를 놨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좀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중 금리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들의 고민도 이제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가 계속 높아짐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높아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정부에서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여수신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신관치가 거세지자 시장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 초에 기준금리가 다시 인상되고 이에 따라서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하게 고정금리를 받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아니면 처음에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받는 게 훨씬 좀 유리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는 물론 변동금리의 준거가 되는 코픽스 산출에 영향을 주는 예적금 금리까지 인하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 금리가 급하게 상승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세 매물은 잘 빠지지 않는데 월세는 그래도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싸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전세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예비 세입자들의 이제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에서 보면 선제적으로 전세 대출 금리를 0.65에서 0.85%를 낮췄고 농협에서도 내년 1월 2일부터 고정금리 전세 대출 금리를 최대 1.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그 은행 금리 개입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결정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고정금리로 하면 되는데 이게 계속 지금 낮춘다고 하니까 고정금리로 해야 될지 지금 변동금리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 금리를 내리려면 조달 금리를 낮춰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결국 예적금 고객들이 제 몫을 받지 못하게 한다며 금리를 시장에 맡겨두고 실수요자들이 이자 부담을 낮추려면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로 지금 보면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가 정점에 다다르고 한동안은 높은 수준에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조건 금리 면에서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금리는 이제 정점을 찍고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한동안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도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정금리로 받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와 비교해서 이제 나중에 금리가 확실하게 낮아지게 되면 그때 변동형으로 갈아타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두 번째 기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이자가 숨막힌다. 대출 갈아타기가 10배 늘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높아지니까
보니까 대출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든 이자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걸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연 8%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한 고금리, 여태까지는 금리가 너무 낮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투자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고금리에 파랗게 질린 대출자들이 이자 부담을 낮추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다고 합니다. 핀다의 경우에는 이제 3분기 한 달 이내에 대출 금리와 한도를 다시 조회한 이용자가 1분기보다 82%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도 현재 침체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B2, 정말 빚내서 투자를 하신 분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이제 신규 대출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지금 대출에 대한 수요는 기존 대출 이자를 아끼려고 하는 대환, 갈아타기 목적의 그 대출이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도 보시면 고금리 시기에 이제 급증한 대환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지금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P2P라고 해서 개인 간의 대출 금리를 조회한 게 폭증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P2P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P2P라는 건 이제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의 그 대출 거래를 의미를 해요. 근데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 금리가 시중은행보다는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P2P 대출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 장치도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상환 기간이 다른 시중은행 대출에 비해서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했을 때는 매달 내야 하는 그 대출 금액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진다고 합니다. 개인 간의 대출 거래이지만 중간에 그 중개를 하는 플랫폼을 끼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 수수료 형태의 금액을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부담이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P2P 대출을 요즘 조회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이제 시중은행 대출과 좀 비교를 많이 하면서 좀 장점과 단점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갚기 위해서 청약 통장을 깨고 있다고 해요. 저희가 웬만해서는 청약 통장을 깨지 않는데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 이자율이 연 2.1%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이걸 깨서 대출을 빨리 갚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가 연 6에서 7%로 뛴 데다가 분양 시장까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청약 통장이라도 깨서 빚부터 갚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청약 경쟁률도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분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빚부터 갚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은행 가계 대출 잔액이 18년 만에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빚 갚는 게 최고의 재테크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초에 연 4%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특례 보금 자리론이 출시가 되고 은행 빅테크가 뭉친 대환대출 플랫폼이 나오면 고금리 허덕이는 대출자들의 상황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또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대출에 관련된 기사 두 가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좀 분위기를 보면 대출 이자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좀 억제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될지 아니면 조금 이걸 지켜보다가 금리가 낮아지는 거 보고 또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게 맞을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일단은 아무리 뭐 금리 인하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대출 이자도 지금보다 높아질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내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면 기존 대출을 갖고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탄다던가 아니면 신규 대출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다가 이제 확실하게 금리가 인하된다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보인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변동금리로 이렇게 갈아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사에서도 봤듯이 그 대출을 갈아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중도상환 수수료예요.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을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는 조건이 어떻게 되고 얼마 정도 내게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대출 상품을 좀 비교를 한
한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기본 전제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을 일으켜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해도 내가 매달 부담해야 되는 이자 대비해서 더 수익이 크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금리가 높기 때문에 내가 매월 부담해야 되는 그 대출 이자의 부담이 많이 커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는 건 내가 버틸 수 없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분위기는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빠르게 상승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심리가 워낙 다운되면서 내가 어떤 곳에 투자를 하더라도 가격이 이렇게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이 많다고 하면 돈을 계속 좀 모아서 대출을 일단 갚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투자자라고 해서 어떤 시기에든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를 하기 좋은 시기가 있고 투자를 하기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는 쉬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장은 조금 더 쉬어가면서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시드머니를 모아가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내가 너무 무리한 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좀 갚아나가는 전략, 그리고 너무 이자가 부담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좀 많이 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자가 더 낮은 곳 아니면 고정금리인 것을 좀 찾아서 대출을 좀 갈아타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려해서 지금과 같은 좀 힘든 시기를 견디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우리 소치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좀 빠르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